자, 혈액원의 업무인데요. 자, 혈액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헌혈자의 신원 확인 그리고 건강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번부터 보시면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건강 진단을 해야 한다. 나번 감염병 환자 그리고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서 체혈하여서는 안 된다. 아까 잠깐 보셨죠? 체혈 금지 대상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체혈할 수 없다. 다번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는 체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번 보시면 헌혈자의 건강 진단, 신원 확인 후에 헌혈자에 대해서 체혈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앞쪽 체혈 금지 대상자에서 보셨던 건강 기준 미달자 있었죠? 이거랑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혈액원에 헌혈하려고 헌혈자가 오면 이런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 기억번, 문진, 시진, 촉진. 그쵸? 물어보고, 쳐다보고, 만져보고 해야 돼요. 니은번, 체온과 맥박. 아까 그 체열 금지 대상자 기준 알고 계실 거고요. 체중도 당연히 측정해야 하고, 혈압도 측정합니다. 거기에서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체열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음번 빈혈 검사가 있습니다. 빈혈 검사, 혈액원에서 할 수 있는 빈혈 검사가 뭐가 있느냐?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산구리법에 의한 혈액 비중 검사, 황산구리법. 두 번째, 혈색소 검사. 세 번째, 적혈구 용적률 검사. 이렇게 3가지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보시면 혈소판 개수 검사 합니다. 이거는 혈소판 성분 체열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혈소판 크기가 일정한지 보는 검사예요. 즉 혈소판 성분 체열을 할 건데 체열하고 봤더니 혈소판이 쓸모가 없다. 그러면 체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 검사 먼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과거 헌혈 경력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체열금지 대상자의 관리. 이 체열할 수 없는 대상자의 관리 누가 하느냐?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체열금지 대상자의 명부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열금지 대상자의 명부 작성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번 혈액원은 혈액 체열 금지 대상자로부터 체열해서는 안 되고 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체열 금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번 체열 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밀 누설이죠. 얘는 벌칙을 좀 외워주셔야 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법, 결핵예방법 모두 다 비밀 누설, 정보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혈액에서만 2년에 해당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여기는 별표를 하나 붙여주시고 그 전에 혈액관리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부적격 혈액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폐기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같이 별표 붙여주시고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번부터 봐요. 혈액원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나번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괄호 넣기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과정, 절차를 좀 준수해야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 괄호 넣기 해주시고 폐기처분 괄호 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고하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나온 게 부적격 혈액의 폐기 처분 전 처리, 보관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 겉면에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 할 것,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번에서 괄호 넣기 어디다 하면 좋으냐 그러면 즉시예요. 즉시, 발견된 즉시 겉면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죠. 그 안쪽 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피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라벨이 붙어 있는 겉면에다가 사실, 사유, 왜 부적격 혈액으로 처리됐는가, 뭐 B형 간염 양성 내지는 뭐 C형 간염 양성, 그쵸? 뭐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번 적합한 혈액이죠. 적격 혈액과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렇게 부적격 혈액, 적격 혈액이 섞어져 있으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심지어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잠금 장치 괄호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번으로 넘어갑니다. 헌혈자의 혈액 정보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자, 누가 통보를 하느냐? 기억번,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혈액 정보를 체혈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혈액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통보하는데 어떤 내용을 통보하느냐? 인적사항, 혈액과 혈액제제의 종류, 그리고 헌혈 일자와 헌혈 증서의 번호,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이렇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혈액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4번에 나와 있죠? 자, 가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못할 경우에는 나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액관리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혈액관리 업무 가장 먼저 나온 게 체혈이죠. 6가지 그 혈액관리 업무 중에 1번 체혈입니다. 자, 기억번, 의사 또는 간호사는 체혈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혈 기록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혈은 체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합니다. 자, 의사의 지도 괄호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디귿번, 1인 1회 체혈량은 다음 한도의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괄호 넣기 해주시고, 다만 희귀혈액을 체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희귀혈액, 뭐 RH- 혈액 같은 거, 그 1인 1회 체혈량이 정해져 있지 않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인 1회 체혈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묶어서 체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혈을 체혈할 경우에요. 전혈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그대로 뽑아서
체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1인 1회 체열량이 400ml고요. 자, 어디까지 뽑을 수 있느냐? 4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분 체열입니다. 적혈구만 체열한다든지 백혈구만 체열하는 경우, 혈장만 체열하는 경우, 혈소판만 체열하는 경우 이렇게 성분 체열을 할 때는 1인 1회 500ml까지 체열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 뽑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5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두 종류 이상의 혈액 성분을 동시에 체열하는 다종 성분 체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혈장 이 두 가지를 뽑는 것 내지는 백혈구, 혈소판, 백혈구, 혈장 이런 것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뽑은 다종 성분 체열 같은 경우에는 1인 1회 600ml까지 체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뽑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66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열할 때는 항응고제, 그렇죠? 응고돼서 혈액이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팩 또는 성분 체열 키트를 사용하여 무분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혈액 관리입니다. 자, 혈액 제제 제조를 위하여 체열된 혈액의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혈 같은 경우에는 섭씨 1도에서 10도 이하 관리, 혈소판 성분 같은 경우는 섭씨 20도에서 24도, 혈장 성분 체열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얼려도 괜찮습니다.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나번으로 넘어갑니다. 혈액제제의 보존 업무, 기억번, 혈액제제 보존 온도, 보존 방법, 보존 기간 등은 표 3에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3 어떤 제제를 어떤 보존 온도로 보관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억하시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번으로 넘어갑니다. 체열했고, 자, 검사하셨고 보존도 하셨습니다. 이제 공급을 할 건데, 자, 필요한 곳에 혈액제제를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번만 볼게요. 자,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혈액제제 운송 수령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한 부는 운송한 사람, 또 한 부는 수령한 사람 2장을 마치 처방전처럼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는 3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제제의 공급 업무 중에 혈액제제 운송 수령 확인서 3년 보관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특정 수혈 부작용에 관한 조치입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에 의한 조치.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했는데 환자에게 사망, 장애, 입원할 정도로 위중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보고를 해야 하죠.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을 했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번과 나번 두 개는 버릴 거고요. 다번 앞에만 별표 하나 붙여주시고 다번만 볼 겁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가와 나에 나와 있는 거는 혈액관리법 제10조이고요. 그 10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번에는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을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특정 수혈 부작용의 신고 다번만 볼 거고 거기에는 별표 하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번. 의료기관장은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외우십시오. 자,
의료기관장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다. 수혈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입원 치료 중증이다 라고 할 경우 의료기관장은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혈 부작용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억번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누구에게?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쵸? 시도지사의 윗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물어보죠. 자, 수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즉 순서는 그렇습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 즉 수혈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망을 제외한 부작용은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네들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기록의 작성이죠. 가번 혈액원, 혈액원에서 발생하는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들은 나번에 보시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원에서 관리하는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은 10년 보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료법에서 보셨던 10년을 보존했던 서류는 의사들이 쓰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가 있었습니다. 그쵸?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셔서 혈액원에서 발생하는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도 10년 보존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혈액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자, 비밀 누설, 정보 누설. 자, 혈액에서는 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혈액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혈액에서 비밀 누설이다. 그러면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와 더불어 우리 혈액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심사평가를 합니다. 심사평가를 하는데 몇 년마다 심사평가를 하느냐? 자, 129페이지 나번에 니은번에 나와 있죠.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2년 괄호넣기 해주시고 별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료법에서도 보셨죠. 3년마다 평가하는 곳 있었습니다. 상급 의료기관, 그쵸? 상급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요 두 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쵸? 그거 3년이었고 건강증진시설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쵸? 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 요 세 가지를 합해서 건강증진시설 이렇게 불렀었는데 여기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혈액원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우리 정보누설, 비밀누설 했을 때 벌칙 2년과 더불어 정기평가도 2년마다 실시하는구나. 혈액은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헌혈했으니까요. 헌혈 증서 받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아파서 수혈을 받았을 경우에 헌혈증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가번 헌혈 증서의 발급. 기억번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 증서를 지체 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헌혈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번호 붙여가지고 헌혈 증서 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벌칙. 자, 여타 이유가 있고 헌혈 증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는 혈액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헌혈 증서는 지체 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되고요. 나번으로 넘어갑니다. 헌혈 증서에 의한 무상 수혈이죠. 기억번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 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 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자, 헌혈 증서 하나 내고 양은 얼만큼 수혈받을 수 있느냐? 니은번에 나와 있죠?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 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 제제 1단위로 합니다. 즉 혈액 증서 하나, 그다음에 혈액백 하나 맞바꾸는 거죠. 혈액 제제 종류와 상관없이 1회당 1단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헌혈 증서에 의한 무상 수혈 여기서 체크해 두실 거는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인데요. 이거는 무상으로 양도를 받아야 하죠. 대가가 있다 그러면 뭐라 했죠? 혈액 매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헌혈 환급 예치금이 있고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예금 통장이 있고 적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쵸?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헌혈 환급 예치금, 즉 예금 통장이에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 환급 예치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파인트를 했다 그러면 그 한 파인트에 대한 예를 들면 2,500원을 그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치금 관리는 누가 하느냐? 자, 나번으로 넘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 예치금을 가지고 헌혈 환급 적립금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즉 예금 통장에서 돈을 따박따박 모아야 되니까 적금 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그거를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어느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느냐? 자, 기억부터 리을 외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에 해당하느냐? 기억, 수혈비용 보상, 이거 의료기관에 보상해 줄 때 니은번 헌혈 장려, 그쵸? 헌혈 장려, 헌혈 고취 기간 이런 거 기간에 사용할 때 또는 혈액 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그 밖에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혈액 관리 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할 때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에 해당하는 용도 4가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벌칙으로 넘어가면 5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5년짜리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죄니까요. 그래서 5년짜리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혈액관리법입니다.